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예, 우리 실적들이 물론 이제 반도체가 주가 되긴 했지만 나머지 산업들도 꽤 잘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도 이대로 가면 추월이죠. 네. 네, 일본 1억 한 2, 3천만 되는 것 같은데 일본의 생산 수출도 뛰어넘을 수준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여러 뉴스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권순우 기자와 함께 뉴스 정리해 보시고 오늘 하루 한번 차분하게 시작해 보시죠. 권순우 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장은 좀 약하네요. 네. 미국 장은 미국. 좀, 네. 네. 첫날 분위기가 이게 하반기 첫날 분위기인데. 네, 메모리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시장 감정에 영향을 받는데 네. 근데 숫자는 우리나라 숫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 숫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서 괜히 모르는데 진짜 뭐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부분 잘못된 의견인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좀 그런 방송하고서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기네 그 바닥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옆에 그분은 이제 주식 트레이더인데 옆에 있는 환율 트레이더가 자기한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 왜 저러냐고? 한국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대 그 사람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자꾸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숫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따가 뭐 국민연금 리밸런싱 얘기까지 계속 드리려 그러는데 좀 이 제일 못 믿을 숫자들 이전에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숫자들의 대표적인 지표가 이 수출 지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재미나이한테 돌려서 그림 하나 그려보라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가 400억 이상을 웃돌면서 전체 수출을 좀 견인을 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흑자가 3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이 좋은 거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좋은 겁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5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네. 연간으로 이보다 더 증가를 한다면은 1조 달러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70%가 올라간 수준이고요. 그 1,000억 달러를 넘어간 건 이번이 역대 처음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역대 최대 기록이 언제일까요? 이번이요? 아니에요? 역대 이 최대 전에. 월? 네, 이 전에. 월은 5월. 딩동댕. 계속 갱신 중이니까. 네. 예. 5월에 878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월 수출 900억 달러를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800억 달러에서 바로 1,000억 달러로 갔기 때문에 900억 달러를 돌파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 많이 늘었다 한 달 만에. 진짜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반도체를 먼저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4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200%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의 월 수출 순위를 보면은 올해 전월 4월 빼고 이렇게 하나씩 올랐더라고요. 갱신. 그리고 메모리 고정 가격 추이를 보면은 2026년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DRAM DDR5 16기가비트가 31달러에서 40달러.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비싸다는 얘기를 우리가 작년부터 메모리 가격 오른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되게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계속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낸드 플래시 128기가비트 같은 경우도 17달러 하던 게 28.8달러. 이게 그냥 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 17달러 하던 게 28달러로 하면 거의 10달러 이상 오른 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진짜 죽는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빅테크들이 와가지고 빨리 달라고 좀 얘기하는 게 네. 월이 지나면 달라요. 월이 지날 때마다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그 이주호 기자하고 저하고 둘이 디베이트를 했었습니다. 저는 반도체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이주호 기자는 전력기기가 좋다고 얘기를 그랬죠.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근거 중에 그 잔고 쌓인 게 얼마나 많으냐,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느냐, 얼마나 더 주문이 폭증하고 있느냐 이런 걸 했을 때 전력기기도 거의 29년, 30년까지 차 있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는 뭐 어디까지 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9년, 30년까지 차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뭐가 더 좋으냐 그랬을 때 제가 이주호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그 전력기기는 워낙 비싸다. 네. 하나의 단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한 500억이다. 네. 그럼 500억짜리 그 전력기기가 5천억이 되겠냐? 근데 그렇죠. 2달러짜리는 20달러가 된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꼬리 내렸죠 그때. 이주호 기자 생각해봐도 500억짜리가 5천억 될 것 같진 않거든 전력기기가. 그랬죠. 네. 그 SSD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컴퓨터 수출이 300%가 늘었습니다. 컴퓨터 수출? 이거 매번 딴지 거시는데 서버용 SSD. 네. 서버용 SSD. SSD. 네, 이게 제가 분류하는 거 아닙니다. 분류가 이제 저기로 된다는 거죠. 네. 엔터프라이즈 SSD가 컴퓨터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30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낸드 플래시에 모듈 같은 걸 붙여서 파는 거라 컴퓨터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휴대폰이죠. 이게 51.9% 늘어난 것도 이렇게 휴대폰이 많이 팔렸다고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쪽을 또 살펴보시면 이것도 소비재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소비재 수출도 14.1% 올랐는데 바이오시밀러를 바탕으로 한 위탁 생산 수주 확대로 역대 6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거 바이오 의약품 관련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42.5%가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눈에 잘 안 보이죠. 13.4억 달러. 근데 절대 금액이 너무 작아. 여기는 448억 달러. 네.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진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도 라면, 김, 뭐 이런 가공식품 중심으로 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농산물도 뭐 17% 오르고 화장품도 42% 오르고 심지어 섬유도 12%가 오릅니다. 바이오에서 14%. 진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어쩌면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나머지들이 잘 안 보이고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수급에 그쪽으로 쏠려 있어서 주가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건데 네. 이게 저는 그 반도체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반도체의 수급이 너무 쏠리니까 나머지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안 가는 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가 좀 그렇고요. 지역별로 살펴보시면은 9대 수출 지역 중 7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중국 요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건데 중국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네.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뭐 중국 수출이 반도체가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석유화학, 일반기계, 무선통신 이게 고르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입니다. 네. 석유 제품이 올해 좀 지난달에 괜찮았는데 워낙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고 정제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공급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수혜를 좀 받습니다. 네. 근데 정유나 화학사들이 뭐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해외에다 팔면 진짜 왕창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네. 근데 국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별로 없는 국내로 수요를 많이 공급을 많이 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돈 벌려고 작정하고 해외로 돌렸으면은 돈 더 벌었겠지만 우리는 기름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네. 있었겠죠. 그래서 정유화학사들이 좀 이런 국난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에다 공급을 먼저 했던 측면이 약간은 좀 수익성 층에서는 마이너스였다. 근데 이게 어쩌면 그 공급망 안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석유 제품 쪽을 우리가 정제 시설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그냥 좀 품목별로 정리된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산업통상자본부에서 제공한 건데 역대 순위가 반도체 1등, 컴퓨터 1등, 자동차 1등, 석유 제품 1등, 전기 기기 1등, 비철 금속 1등, 농산물, 화장품, 바이오헬스 다 1위.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거의 전 산업에서. 그렇죠. 뭐 좀 네, 안 된 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꽤 많은 분야에서 네, 네,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박스피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박스피 시대는 박스피 일만 한 게 실제 실적이 그랬어요. 그게 뭐 많이 나올 때는 갔다가 안 나올 때 꺾였다가, 그러니까 그 실적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거기에 지표가 같이 지수가 따라가는 거라 저는 그래서 이게 코스피의 버블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좀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주가가 선행인지 후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출 지표는 이제 꾸준하게 좀 네.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셔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역대 1위입니다. 중국 수출 뭐 많이 줄었다라고들 네네. 생각하실 텐데 역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1위고요. 미국도 1위고요. 그 인도 1위, 아세안 1위, EU도 1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1위가 의미하는 바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 거 살려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국가하고의 교역에 있어서도 역대급 1위.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국가가 이렇게 많다라는 네.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장 마이크론 뭐 많이 빠지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어마어마하게 계시긴 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당일시황이라는 건 중요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마이크론 많이 빠지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걱정 많이들 하시고 네. 그게 아마 거의 웬만한 분들의 포트에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럼요, 있을 테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좀 되긴 합니다. 근데 걱정. 뭐 어제 사서 오늘 파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건데 오히려 좀 사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적 계속적으로 좋게 나고 있는데 미국장 때문에 빠졌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어제 사서 오늘 파시는 분들이 마음이 제일 아프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제일 감정적으로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일단 큰 낙폭에 대한 우려 하나, 그다음에 혹시 뭐 유동성이나 뭐 방향성이 꺾이는 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큰 우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어제 그 워시 얘기 한마디 했잖아요. 케빈 워시. 네. 한마디 안 하겠다고 멘트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회의를 하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케빈 워시가 좀 했는데, 근데 케빈 워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뭐 미국장 얘기는 뭐 다른 데서 많이들 하시니까 제가 뭐 준비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케빈 워시 얘기가 참 제목을 또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이렇게 인플레 위험이 낮아졌지만 물가 높아. 물가 너무 높아. 인플레가 물가잖아요. 네. 물가 결국은 이제 물가에 대한 인플레 위험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고, 네. 근데 올라온 레벨 자체는 좀 높다라는 얘기 정도를 그냥 하고 갔어요. 근데 케빈 워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전의 워딩에 비해서는 조금 톤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꿀 변수라 그런 거는 이제 금리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건데, 오히려 이전에 막 대폭락했던 네. 그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좀 내려갔고, 그래서 국제 금리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걱정이 많은 우리 자동차, 특히 현대차겠죠. 현대차가 그래도 자동차 수출은 잘 된 모양이군요. 아, 수출하고 또 다른 지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뉴스는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드렸냐면은 네. 우리 거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하고 막 관세가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다들 의아해 했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막 관세 막 때리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판매량 45만 500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증가한 건데요. 현대차 기준입니다. 어떤 차가 많이 팔리는지 봤더니 아반떼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반떼 소나타 한 하이브리드. 2년 전부터 하이브리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이브리드가 네. 근데 전기차는 조금 네. 애매하고 음. 하이브리드가 대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하이브리드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네. 소나타 아반떼가 제일 많이 팔려요? 소나타 아반떼 투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버전. 중형, 준중형 뭐 이 정도 느낌이네, 그죠? 그리고 크기로 이제- 따지면 그리고 이제 대형차들은 다른 나라 차가 좀 많이 팔려요. 그래요? 네. 아직 제네시스는 조금 거리가 좀 있나? 제네시스도 잘 팔리는데 잘 팔려요? 판매량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중차보다. 네. 그리고 월간 판매량도 전년 대비해서 11% 늘어서 월 기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판매는 이미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내연기관차 판매로 설명할 수 없을 네. 정도로 좀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확실합니다.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 그러면 로보틱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익이 따라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로보틱스에다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쪽에서 계속 돈을 벌어줘야 여기 로봇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꺾이면은 또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누적 판매량 43만 727대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는 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증가율이 136%. 와우.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판매량이 좀 늘었고, 스포티지. 작년에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 수요가 막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그 전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 전에는 잘 안 팔렸었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또 그렇게 많이 내놓지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자동차 1위, 네. 요게 보통 하이브리드 차종이고 뭐 요런 것들이 그렇게 좀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 국내에서는 되게 안 팔려요.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네. 현대차는 뭐 지난달인가 아예 기아한테 역전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요? 예. 왜 이렇게 판매가 부진한 것인가에 대해서 수입 전기차 시장에 밀린 것 때문에 그렇다라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죠. 엄청 팔렸잖아요. 테슬라 모델 Y가 지난 5월에 8,700대가 팔렸거든요. 1등 했나, 그죠? 네. 압도적으로 1등이죠. 단일 모델로 1등이죠. 수입차 최초로 단일 차종 판매 1등. 그러니까 이 8,000대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은 완전히 우리나라 베스트셀링 단일 차종 정말 많이 팔리는 모델로 했을 때 그랜저 같은 게 네. 1등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한 10,000대 정도 되는 건데 잘 팔릴 때 만데. 10,000대. 근데 그랜저는 진짜 많이 팔리는 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델 Y가 8,700대를 팔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 그리고 지금 BYD 같은 경우도 음. 최단기간 국내 진출 수입차 판매 국내 진출 이후 최단기간 수입차 판매 1만 대 돌파.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10,000대를 팔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제일 짧았다는 게 네. BYD였어요. BYD 요즘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보입니다. 진짜 중국 차라고 누가 타냐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유종훈 기자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네. 선배 BYD 팔립니다. 그러니까 팔릴 겁니다가 아니라 팔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또 집계돼서 누적된 통계가 좀 늦게 나오잖아요. 유종훈 네. 기자는 그 현장에서 다이렉트 취재를 하고 있고 집계된 거 숫자를 보니까 우와 꽤 많이 팔았구나. BYD는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초반이니까 그렇고 중국이라 더 그럴 텐데 팔 때 그 뒤에 은색 그 네. 로고 있잖아요. BYD. 그거 이렇게 검정색 칠해주는 서비스가 좀 있고요. 왜요? 안 보이게 하려고요? 이게 안 보이게 하려고. 네. 왜 띄지 그냥? 이게 떼어주는 데도 있고. 어. 네,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이제 초반이라 그렇겠습니다만 네. 남들 그러니까 딱 그 로고만 없으면 차가 괜찮아 보여 실제로. 근데 그 로고 때문에 조금 이제 후려치기 당한다 뭐 이래갖고 뭐 지우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옛날 미국에서 현대가 그런 취급을 좀 받았었죠. 근데 거기서 그 이 얘기도 유종훈 기자가 종종 하던 얘기인데 그 국사본 난리 났어요. 국내사업본부. 네네. 그거 이종 기자 얘기한 지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사본 맨날 회의해가지고 뭐 긴급 점검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근데 막상 진짜 딱
한 달 지나가지고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네. 난리가 날만하네요. 그리고서 하반기에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는 보조금 체계가 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슬라는 포함이 되고 BYD는 아예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BYD는 가격 경쟁력이 보조금 효과도 있었던 건데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조금 약해지면 BYD가 팔릴까? 네. 뭐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거고 BYD는 해외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싸게 팝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보조금 리스트에 딱 올라가자마자 가격을 700만 원 올렸어요. 올렸죠. 그래요? 올렸죠. 네. 아 테슬라 진짜, 진짜, 아이고. 되게 애정하면서도 얄밉고 얄밉죠.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거에서 또 이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급증할 예정인데 여기가 전력기기하고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북미 지역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등 요거 업체를 합치면 전력기기 회사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3천억 이 상반기를 기록을 할 거로 보이고 여기에 전선,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3,600억 네. 이런 것들 합치면은 뭐 1조 7천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가 증가했다. 네. 근데 요 업종들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두 자리로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기는 이제 인프라에 제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주를 몇 년치를 받아놓고 있어서 이 수주를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 매출 실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업종이죠. 네. 그리고 증가율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업종들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딱 공장 캐파라는 게 있고 캐파에서 가격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라 이게 뭐 1년 만에 뭐 40%씩 가격 올리고 뭐 그러면은 그게 좀 잘 안 그러는 업종인데 네. 정말 이례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미국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또 미국 형님을 네. 잘 보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그쪽에다 팔고 있는 거고 여기 그 기사에 보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쭉 나열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 발전 분야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SMR, 가스터빈 미국 시장 공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거기 지금 100기가와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전 프로젝트 막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실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먹겠죠. 네. 웨스팅하우스가 먹을 건데 웨스팅하우스가 먹어도 어차피 두산으로 옵니다. 만드는 건. 네. 그럼 또 거기에 건설해 주는 건 또 현대건설. 현대건설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분야들 그리고 가스터빈, 네. 가스터빈 지면은 요새 테슬라에서 XAI에서 많이 사잖아요. 가스터빈 네. 뭐 2개 사고 뭐 증기터빈까지 패키지로 많이 사는데 그거를 그쪽에서 사면 또 우리한테 좀 오는 게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달부터 그 조지아주 카터즈빌 공장 있잖아요. 네. 요거 양산이 이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번 달부터 이제 네. 실적 찍힐 거거든요. 그럼 실적 찍히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은 네. 굉장히 좀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안 되겠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긴 팔겠지. 어쨌든 비중 조절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그 속도는 좀 조절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지금 얘기가 나왔냐면은 네. 그 보세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한시적 유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월부터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리밸런싱을 시작하는 해야 날이 돼. 첫날이 어제죠. 어제. 네. 그래가지고 어제를 전후해가지고 막 뭐 어떤 표현을 좀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해야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고민이 되는 거지. 저희도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연금이 70조 던진다. 네. 막 그걸로 조회수 빨아먹었던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하도 조회수를 빨고 막 정신없이 공포스럽게 하니까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이 직접 입장 표명을 했던 겁니다. 네. 국민연금 리밸런싱과 74조 매도 폭탄의 진실이라고 쓰면서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터무니없는 숫자라면서 리밸런싱 재개와 관련 낭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연금이 얼마나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 의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는 와,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네. 거기서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리밸런싱은 조금씩 정교하게 하는 거고 대규모 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민연금은 네. 이거를 이렇게 내가 팔고 원래 또 팔고 나서 제일 좋을 때가 팔고 나서 폭락할 때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포트를 비웠으니까 내 잘 팔았다. 나는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고 네. 국민연금은 워낙 큰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던져서 주가가 떨어지면 자기가 엄청 손해를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서 얻은 이익보다 매도를 해서 떨어져 가지고 생긴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부작 팔아야 돼요. 시장에 영향을 안 주게. 네. 그게 원래 리밸런싱의 기본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또 그 매물이 워낙 그러니까 등치가 워낙 크니까 이거를 주는 거에 매도가 있죠. 근데 매도를 한다고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오를 때도 매도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를 오른 매수에도 매도가 붙어줘야 거래가 체결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리밸런싱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주 이사장이 계속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과도한 공포를 그러니까 이거 김 이사장의 표현입니다. 매도 폭탄을 거론하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해 클릭 장사를 하는 일부 비전문가의 주장이나 언론 보도에 휘둘리거나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클릭 장사를 저희도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현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연기금은 유가 시장에서 2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74조 폭탄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서 근데 리밸런싱을 하긴 해야 돼서 그렇게 강하게 이 힘을 실어주지는 확실히 못할 겁니다. 이거는 네.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헤지펀드 매니저하고 좀 얘기 좀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대요. 한국 주식 언제부터 살 수 있냐고. 네? 언제부터 살 수 있냐고요? 비중이 커가지고 조정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다시 비중 확대를 하려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되게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비중 제한에 때문에. 걸려서.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쨌든 이런 상황은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좀 편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비중 안 지켜도 되니까 네. 네. 사고 싶은 거 더 살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주 이사장이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자, 다시 찾아보니까 새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2017년부터 20년까지 한 번 했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안 했고. 안 하다가 2025년 작년 연말부터 다시 또 두 번째 근데 그렇게 이사장을 하기도 하나 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예, 뭐 그러나 여튼 뭐 그렇게 두 번째 임기도 잘 어쨌든 우리 굉장히 소중한 돈들이 네. 거기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3프로 TV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김성주 이사장이 되시고서 저희랑 또 인터뷰를 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행복한 웃음 한박 웃음 한번 지어 보이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박 스테이크 한번 좀 드셔볼까 싶은데 금왕 돈가스라고 유명한 집 있죠. 그 성북동 쪽에 있는 데인데. 성북동. 네. 네. 동네부터가 맛있어 보입니다. 아 그랬나요? 아, 성북동에서 뭐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성북동에 그 금왕 돈가스가 거집이 이제 네. 진짜 유명한 돈가스 맛집인데 거기서 제일 잘 팔리는 메뉴 중에 하나가 또 한박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가스 먹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분들은 한박입니까? 네, 저번에 한번 아. 돈가스 먹어봤으니까 이번에 한박 먹어볼까? 네. 뭐 이러고 이제 드시는데 소스가 아주 예술입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두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두께예요.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네. 네, 어마어마한 두툼한 두께의 성북동 금왕 돈가스의 한박 스테이크. 네, 여기 한 40년 된 집인데 그만큼
검증이 된 거고요. 소스가 이제 개별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딱 네. 2분 돌려주시면 함박은 딱 끝. 여기에 이제 소스만 얹으면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가 집에서도 아이들 갑자기 이걸로 뭐 햄버거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요? 햄버거 만들어 먹으면 최고죠. 나 이걸로 햄버거 만들어 먹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사실 뭐 함박이 뭐 햄버거지 뭐. 예. 자 그래서 이제 빵 같은 거 번 있으시면 두 개 사이에 요거 껴놓고 살짝 소스 뿌리면 끝. 네. 상추 한두 개 더 주시면 더 맛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함박 스테이크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10팩 갑니다. 10팩. 네. 예, 10팩이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지만 37,800원에 여러분 보내드립니다. 네, 함박 스테이크 10팩 총 10인분 들어가는 거죠. 네. 37,800원에 들어가니까 1인분에 3,700원. 3,700원. 네. 진짜 요즘 어디 가서 3,700원으로 김밥 한 줄도 못 사 먹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함박 스테이크 댁에서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네. LG 그램입니다. 노트북에 LG 그램. 노트북이 요즘 어마어마한 그 가격 상승으로 네. 엄두가 나서 못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LG 그램 이거 이제 테라급입니다. 테라급. 네. SSD 1테라. 예, 또 15인치 모니터가 15인치인데 그럼 당연히 가격이 뭐 요즘 사고 싶으면 300만 원 그냥 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건 15.6인치 IPS 풀 HD 화면에 모니터에 램이 16기가 아주 고성능이죠. 네. 그리고 i7 메인 프로세서는 i7 최첨단 네. i7에 리퍼 안심 15개월. 15개월 동안은 문제 생기면 바로 어떻게 해드린다는 거죠. 네. 무상 보증까지 해드린다. 그리고 윈도우 11이 깔려 있습니다. 윈도우 11 네. 깔려 있습니다. 깔려 그냥 있습니다. 받아서 그냥 받자마자 쓰시면 됩니다. 바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LG 그램인 만큼 무게는 좀 가벼워서 1.1kg. 네. 제가 들어봐도 뭐 저희가 1kg 이하나 1.1kg이나 구분 잘 안 되는데 약간 무게감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화면이 일반, 크니까. 네, 노트북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뭐 가벼운 거는 유명하죠. 네, LG 그램 아마 노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이번에 아주 고성능 그램 119만 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노트북은 지금 빨리 사시는 게 아마 가장 이득일 겁니다. 앞으로 메모리 값이 떨어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바로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갑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링크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